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의회에서도 새해 첫 시무식이 반쪽짜리 행사로 열리는 등 여야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지켜보는 주민들 사이에선 협치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구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빚어진 예산안 의결 거부 사태. 은평구청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의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불법적 사항과 위에 말씀드린 같은 사유 등으로 은평구청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투표의 결차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끊임없이 3시간 반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적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 등 일부만 참석한 반쪽짜리 시무식. 의회 내 갈등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은 행정사무조사 문제로 이어지면서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서울어린이영화제 사무실 무상 임대를 포함해 공유재산관리 실태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2건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연이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증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중복조사는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연이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구청 행정의 감시자 역할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누가 다수당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서로가 협치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서로가 하나의 양보라도 있으면은 그게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 때인데 제 주변에도 이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식당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좀 하시면 훨씬 더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너무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아니라 하면서도 그냥 묻어가는 그런 행태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그 주민들한테 온다는 걸 생각하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소신껏 자기들이 의사를 발표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예산안 심사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면서 여야 갈등이 표면화된 은평구의회. 큰 잡음 없이 비교적 순탄한 의정활동을 보였던 전반기에 이어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의 후반기에도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선 의회 내 소통과 협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 목동 5단지와 7단지가 최고 49층으로 재탄생합니다. 양천구는 목동 5단지와 7단지 정비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5단지는 15층 1,848세대에서 최고 49층 3,832세대로 재건축됩니다. 또 목동 7단지는 15층 2,550세대에서 역시 최고 49층 4,1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14개의 목동 아파트 단지 가운데 8번째와 9번째 공개된 것으로 7단지는 6일, 5단지는 7일 각각 오후 3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비계획안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은평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각 지자체의 운전 행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교통 문화 수준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교통 문화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85.71점을 받아 전국 평균 80.73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사이 서울 지역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일 오후와 5일 새벽 사이 서울의 수도 계량기 동파는 2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과 4일 발생한 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손된 계량기는 모두 복구가 완료됐으며 수도 간 동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근무 52개 반 181명과 순찰 156명 규모의 한파 상황실 운영을 통해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철폐 1호인 상업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비율을 앞으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10% 이상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가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2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7.1% 감소한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은 12.5%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1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45,921건으로 전달보다 6.5% 감소했는데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235건으로 전달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7,971건으로 전달보다 14% 증가했고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도 14만 3,494건으로 전달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1로 전달보다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달보다 2.2%로 크게 올랐고 상품과 공업 제품이 전달보다 각각 0.7%와 0.4%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수도, 가스는 0.3%, 집세와 공공서비스는 각각 0.1%와 0.8% 올라 물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집안 침하로 1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 공사가 재개됩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023년 10월에 지하수 유출과 집안 침하로 공사가 중단된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 609 구간에 대해 토목학회 용역과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하수 유출을 최소화하는 차수 공사를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청라 국제도시역 주변에서 지질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개통에 필요한 열차 회차선을 004번과 005번 정거장 사이에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설계 변경도 진행합니다. 다만 이번 공사 차질에 따라 1에서 509는 오는 2027년에 609와 스타필드 청라역은 오는 2029년에 상반기에 각각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165억 원과 시군비 554억 원 등 모두 7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구도심 주택 밀집지 토지 확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원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 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방 시간 외 무단 주차로 인한 무료 개방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단기 설치와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등을 추진합니다. 도는 31개 시군 주차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 뒤 21일까지 시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를 비롯한 최근 경기도 재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컨트롤타워 확립만으로는 재난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열악한 현장 대응 환경과 신속성 집착 등의 제약으로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무 중심의 거버넌스 관행 확립, 인권 침해 개선,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공공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협업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725억 원을 투입해 9,163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부 추진 사업 27개를 마련했는데요. 행정도우미와 도서관 사서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전국 최대 규모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으로 난민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별 난민 신청 현황을 보면 난민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 지역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7,7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46,19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로 범위를 좁히면 인천이 서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930건이, 지난해에는 3,764건이 신청됐는데 국내 전체 신청 건수의 20%가 넘는 숫자입니다. 법무부는 인천이 수도권이라서 살기 편리하면서 서울보다 집값을 비롯해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내 누적 신청 건수는 12만 건을 넘어섰으며 심사에는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난민 인정률은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난민 신청 상위 5개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다자녀 가구와 청년,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와 차상위 계층, 택시 구매자 등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약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2,689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축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축산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2025년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는데요. 우선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쟁력을 높이는 데 1,6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 3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가축재해 보험 등 290억 원을 투입해 피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지원자 5천여 명 가운데 1,885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유치원은 80명, 초등학교 1,646명, 특수유치원은 53명, 특수초등학교는 106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일부터 진행하는 직무연수를 거쳐 도내 학교와 유치원, 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